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제가 얼굴을 공개할게요, 공개. 제 얼굴은 100만 불짜리거든, 100만 불짜리. 제가 웃는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뻐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처음에 얼굴을 맞대었으니까 덕담을 해야 되거든. 그때 이제 제일 좋은 덕담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합격자 모임 날 다 같이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 날 꼭 오세요. 합격자 모임 날 오면 거기울의 찻집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울의 찻집을 노래를 아주 잘 부르거든. 꼭 들으러 오세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있잖아요.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부동산 공시법. 제 이름은 있잖아요. 제 이름은 모기수입니다. 모기수. 여러분들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자, 휴대폰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휴대폰을 끄집어내면은 밴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 일단 밴드를 켜보세요. 켜면 제일 위에 검색란이 있거든. 검색란. 거기다가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붉은색의 밴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네. 아직까지 가입 신청하지 마세요. 거기에 자, 여러분들 이제 가입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씁니다. 이름, 만약에 송윤하면 송윤아 이래 쓰고, 갈로 안에 메가랜드 이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하고 학원을 밝혀야 되죠. 그죠? 학원을 메가랜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신청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수락을 해야 돼요. 수락을. 그래가지고 가입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넣으면 됩니다. 휴대폰을 넣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모든 자료는 밴드를 통해서 다 올라갑니다.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은 6과목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민계공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5월 달부터 이제 공시법을 공부해도 되는데 지금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공시법을 전혀 안 하면 그건 또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시법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 항상 손에 휴대폰은 가지고 있지. 그래서 틈틈이 휴대폰을 열면은 밴드 있잖아요. 밴드. 그게 자료가 올라가거든. 그 자료는 기름은 10분 분량이고 5분 분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자꾸 보면서 낱말을 익숙시켜 갑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낱말 뜻을 모르면 어렵거든. 그래서 낱말 뜻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꾸 습관화 시켜 가면 5월달, 6월달 돼서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거기에 밴드 회원의 가입이 약 2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 공시법 밴드에 2만 명 이라면 회원은 엄청 많은 겁니다. 민계공도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공시법은 모키수가 제일 잘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동의를 안 해주네요. 그럼 동의를 해주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12월 달에 가면 제가 합격 보장반이라는 것을 모집을 합니다. 합격 보장반은 1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 날 제가 문제를 회원들한테 메일로 쏩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그 문제를 받았죠. 그죠? 받아가 1월까지, 금요일 날 보내면 1월까지 문제를 풀었다가 다시 저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메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점수를 매겨서 월요일 날 성적표하고 해설하고 또 밴드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면 매주 한 달에 4주라고 친다면
40주잖아요. 40주. 그러면 문제만 10문제만 가더라도 40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에는 모의고사를 쳐요. 모의고사를. 아니, 우리 학원에서 치는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밴드에서 치는 거 있어요. 그게 10번이니까. 그럼 그 10번이면 한 번 모의고사가 24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10번이면 240문제예요. 맞죠? 네. 그럼 앞에 400문제, 240문제, 640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8월달, 9월달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8주를 치거든요. 8주를 치면 이것도 문제가 8주이라면 약 200문제가 돼요. 200문제. 그러면 합치면 840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뒤에 거 떼더라 하더라도 800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시법은 150문제만 풀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150문제. 그럼 800문제이라면은 최소한 6번, 5번을 본다는 이야기거든. 공부는 있죠.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이해가 다 돼. 그럼 돌아서면 헷갈려요. 그죠? 그걸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입문 과정이고 처음이니까 공부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면 돼. 느끼고 가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디서 출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딱딱딱 지적을 해주거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 어떻게 아는데 이라는데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제가 출제자가 되어서 내가 만약에 출제자면 이런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테스트하겠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럼 출제위원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시험장에 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말만 바꾸어서 나오는 거지. 말만 바꾸어서. 그래서 제가 딱딱딱 지적을 해주거든. 그래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2시간 땅이잖아요. 그죠? 그 양을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시험에 나올 문제만 공부하면 되지. 시험에 나오지 않을 문제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당신이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답은 그냥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에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법에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에 없다는 말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거든. 그런 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만.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죠? 자, 부동산 공시법인데,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50이 되면, 60이 되면 전원주택을 지어서 멋지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죠? 그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평에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하나 마련을 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땅을 사려고 그래요. 매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때 A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자라고 왔어요.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믿을 수 있답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땅 주인이 와가지고 이 땅의 면적이 100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걸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습니다. 땅 주인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만 발급을 받아보면 등기부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떻게 된다. 이 부동산의 면적이 어떻게 된다. 그게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 합격을 했다면 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개업을 하면은 사무실을 알아보러 가야 됩니다. 그럼 몫이 좋은 곳을 발견해서,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매매할 수 있지. 아니면 이 건물에 전세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건물 주인이라고 왔어. 그 말을 믿을 수 있냐면 못 믿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 건평이 100제곱이라고 했어. 그 말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어요. 그 역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된다. 아니면 구청에 가서 대장 있죠.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런 거를 발급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해가 개업을 하면 저한테 개업했다고 매월 며칠 날 개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11시에 이게 보내줍니다. 11시에. 오케이? 11시에 딱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개업한다라는 그 자체도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서로가 윈윈이잖아요. 그죠? 꼭 연락하세요. 그럼 화분 보내드릴게요. 네,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키를 잘 잡아야 돼요. 딱 들어갈 때, 제하고 수업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만 분류를 딱 하세요. 두 개로만. 그럼 여러분 두 개로 분류한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앉아 있거든. 그러면 둘로 나눈다.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집.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숫자를 둘로 나눈다. 홀수 아니면 짝수집. 맞죠? 네. 그럼 부동산이거든. 부동산을 둘로 나눈다. 그게 토지 아니면 건물이에요. 건물.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사람이지, 사람. 여기는 부동산이지, 부동산.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먼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봤거든. 보면 궁금한 게 있겠지. 그게 뭐냐? 저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될까? 사는 데는 어디일까? 전공은 뭘 했을까? 취미는 무엇일까?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말로 하나만 해봅시다. 제가 1970년생이거든. 오케이? 네. 자, 믿을 수 있답다.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1970년생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증 까라 해야 안 해요? 빨리 말하세요. 민증 까라 해야 안 해요? 해. 그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싶다.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나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주민등록증이라는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를 알고 싶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이 부동산이 있다면 우리 과목의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 뭔데? 이라면 답은 있잖아요. 공시자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공시는 공고예요. 공고. 그러니까 공고라는 거는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공고지, 공고. 맞죠? 네. 그럼 공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알려준다는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우리는 사람을 배웁니까? 부동산을 배웁니까? 부동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등기법.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너무 이름이 길지. 그래서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불러요. 정확한 이름은 지적법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두 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이 지적 공부가 대장을 말합니다. 도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를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뭐다? 소유자들. 그럼 역으로 말하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지도 공부 발급받아 보면 된다. 그 지도 공부가 대장과 도면이다 이 말이에요.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가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동산 표시.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표시자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나타내는 게 표시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사람의 표시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게 부동산 표시예요. 됐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거든. 여러분들 이 권리자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럼 소유권 외죠. 이 소유권 외가 전세나 저당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나 저당.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발급받아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볼게요. 토지의 표시죠.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여기서 키를 잘 잡아야 돼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두 개. 그럼 이 장부가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 있다? 없지.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이거든.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는 나 혼자밖에 안 나오지. 등본에는 나도 나오고 가족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제가 사천목 가거든.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본관을 알고 싶으면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지. 주민등록등본에도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 말로 말하면 호적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장부는 두 개인데 자 보세요. 등기부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사법부 소속. 그럼 여러분들 등기소 있죠. 강남 등기소가 있거든. 그러면 강남 등기소 가면 정문에 문패가 있어. 뭐라고 나오느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강남 등기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 사무는 사법부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여기서 지적 공부죠. 제가 대장과 도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구청 아니면은 동사무소에 갑니다. 동사무소. 요즘에는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이쪽으로 그런 거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이 등기에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있잖아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지. 맞아요? 네. 그 말은 등기 시간에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은 땅지자거든. 뭐만 공부한다? 토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는 건물도 공부하고 토지도 공부하고 지적은 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입니다. 권리관계가 소유권과 소유권 외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도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리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여기까지 딱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1년 동안 책 한 권을 배우거든. 그 책 한 권을 필기를 해요. 필기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책 한 권을 필기한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살을 딱딱 붙여가는 거예요.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 그럼 여기서는 오늘 용어 정의에 두 개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이리로 다시 오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동산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자, 밑에 이거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차이가 이거와 이거는 똑같잖아요. 맞죠? 네.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조 종류는 지적에서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등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와 좌표는 등기에서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지적에서만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이게 집이지 집. 맞죠? 네. 여기 제 고향 본가입니다. 본가. 제가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태어났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집이거든. 좀 전에 부동산 표시라고 했죠. 그냥 자기 집 주소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럼 여기 보세요. 경상남도 김해시 장려 1동 이래 나오죠. 자, 이거를 시작. 소재. 100 있죠. 이걸 시작. 집어. 자, 여기서 하나 글자를 해볼게요. 소재죠. 여러분들 주소가 있지. 주소. 집원이죠. 거꾸로 읽으면 번지가 있지. 답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오케이? 네.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지번이라고 하고, 오케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번지다, 이 말. 오케이? 그럼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됐죠? 그 다음에 대 있죠, 대. 요게 집입니다, 집. 이 집이잖아요, 집. 그럼 지목, 이 대를 뭐라고 부른다? 지목. 됐죠? 그러면 면적, 이 땅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00제곱이다. 이게 뭡니까? 면적.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어려운 게 없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구조라는 말이 나오거든.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우리 학원의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지.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한옥이다, 한옥 아니다? 한옥이죠? 그럼 이거는 나무지. 맞죠? 그럼 이게 흙이지, 흙. 기와지, 기와. 맞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목조, 기와, 구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목조, 기와. 이 두 개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종류,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단층주택. 제 손을 봅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이야기해요. 건물의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파트가 종류입니다. 빌딩이 종류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자, 이거는 소유권 뭐다? 왜?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를 부동산 뭐다? 표시. 이거를 무슨 관계? 권리 관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이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부동산 뭐다? 표시. 이게 무슨 관계? 권리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할 때 이게 시작 소재. 이게 시작 지번. 자, 이게 지목. 이게 면적. 자, 그 다음에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이게 경계지, 경계. 이게 경계지. 이게 경계지. 이해했어요? 네. 항상 옆집과 우리 집의 경계가 있답다 있지. 그 다음에 좌표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XY 좌표 있죠. 이걸 좌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해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탁 묶어가지고 토지의 표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 표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 토지의 표시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럼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거를 잠깐 하나만 보고 들어갈게요. 좀 전에 잡으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리공부입니다. 이 등기부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지리공부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이때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거든. 무엇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먼저 만든다? 대장. 지리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지리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지적법을 먼저 배웁니다. 왜? 먼저 만들기 때문에 먼저 배워요. 그럼 나중에 본 시험에 가면 24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12문제가 지적을 먼저 냅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등기에서도 12문제. 이렇게가 나오는, 섞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적 12개, 등기 12개. 이렇게 딱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여기 책에 잠깐만 가볼게요. 잠깐만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오늘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처음에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할 때 지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적의 낱말 뜻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낱말대로 하면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적지 마세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건 쓸데없는 소리거든. 그럼 어떻게 딱 공부를 하면 되느냐 할 때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 그럼 이제 읽어봐요. 그럼 지적이 뭐냐 이라면 지적이 무엇이냐 이라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 그림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림은. 아니, 요거 앞에서도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이걸 갖고 1년 동안 공부한다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적이 뭐냐 이라면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리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람이 태어났어. 그럼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맞아요? 네. 그럼 모든 토지는 지리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지금 그걸 배우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누가 이라면 시작.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리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이 되면.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용어성의가 이 두 개만 알고 들어가면 돼요. 용어성의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넘긴 거는 전부 다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 용어성의에 이 두 개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 소관청.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에 지적 소관청이거든. 그럼 여기서 소자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소는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적에 관한 사무를 어디서 보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소관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다, 행정부.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아래 장관들이지,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지. 맞죠? 그럼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이 말.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이 중에 이 사람 있죠, 그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는 100개가 나온다면 80개의 답은 이거거든. 그럼 이게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왜냐? 대다수가 지적소관청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 이 사람이 5%, 이 사람이 5%, 나머지는 80%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80%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대다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예외만 시험에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번만 더 확대시켜 본다면은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 그럼 여기 특별자치시이라면은 우리나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시장 있죠? 그럼 여기 김해시장이 있겠지. 그 김해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있지. 그럼 여기 산청군이 있죠. 이 군수가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봅니다. 구청장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안양시 동안구지.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김해시. 이거는 읽어봐요. 시작. 안양시 동안구. 그럼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차이를 알아야 될 때 이 위에 거는 뭐라고 읽느냐면 구가 있는 시. 시작. 구가 있는 시. 이거는 시작. 구가 없는 시. 그럼 여러분들 안산시 단원구가 있지. 맞아. 그럼 구가 있는 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있지. 의정부시는 구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구가 없는 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안양시 동안구죠. 그러면 안양시장이 지적소관청이냐? 동안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이때는 구가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여기는 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안산시 단원구죠. 그럼 안산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단원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단원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 말만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공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도 공부의 종류거든. 자, 읽어만 봅시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처음에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공부가 뭐가 해야 되고 버릴 거는 뭐라는 걸 느끼고만 가면 되거든. 자, 처음에는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킵니다. 여기에 읽어봐요. 시작.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의 종류는, 여러분들 부라는 거는 장부잖아요. 장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예들 때 보세요. 가장 축소시킨 게 주문으로 정이지. 주문으로 정 위에는 주문으로 등본이 있지. 등본 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게 종류들이에요. 종류들. 맞죠? 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대장, 시작. 도면,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글자를 잡으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자, 그럼 답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장부는 시작.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시작.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내느냐,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숫자로 나타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그럼 이 토지대장이거든. 여러분 토지대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 칸에다가 글자를 쓴다. 지금 글자를 다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뭘로 표시한다? 문자로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게 도면이거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토지지. 이거는 그림이다. 그림. 오케이? 네. 그럼 이게 이 토지의 모양새가 직사각형이잖아요. 맞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이걸. 그러면 이 도면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질서정연하다, 안 하다? 하죠. 그럼 이게 도시개발 사업지구다, 이 말. 그럼 우리가 분당 신도시다, 평촌 신도시다, 일산 신도시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은 바둑판처럼 나오지. 이게 바둑판처럼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도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이것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계. 자, 칠판을 봅니다. 이게 토지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있지.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지, 경계. 이게 경계지. 이거는 이해되겠죠? 네. 그럼 요 점 있지, 점. 맞아요? 네. 이게 시작. 경계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좌표. 이게 좌표잖아요.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잖아요. 좌표. XY 좌표. 맞죠?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청량을 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청량을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럼 요거는 이제 예쁘게 말하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낱말을 익숙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자, 그러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럼 대상의 종류는 또 4개라. 여러분들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지, 초본. 그게 종류잖아요, 종류. 등본, 초본.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대장의 종류는 4개가 있어요, 4개. 자, 읽어봐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그럼 여기도 기본은 이겁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니까 답입니다.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토지도 2개로 나눠요. 그럼 토지도 2개로 나누면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한다.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쉽게 평지가 있고 산이 있지, 산. 그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럼 다른 말로 사람을 남자, 여자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맨 앞에. 여러분들 뒷자리에 맨 앞에. 자, 이리 와보세요. 700-123 1234567 나오잖아요. 그럼 요 숫자 있죠? 이게 1이냐 2냐 3이냐 4냐잖아요. 그럼 요 숫자에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잖아요. 여러분들은 1이지. 지금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3, 4지. 네. 요즘 태어난 애들은 다 3, 4입니다. 네. 오케이? 네. 그래, 이거를 요즘에는 1, 2, 3, 4 이래 부르는 게 아니라 홀수, 짝수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뭐다? 여자. 그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거는 이거를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뭘 가지고 구분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 3, 4, 5 이렇게 있다 이 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지번입니다. 지번은
번호거든, 번호. 토지마다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번이에요, 지번. 그럼 여기다가, 자, 이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있는 거라. 그러면,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오케이? 네. 근데 여기는 지번 앞에, 자, 산자가 있다, 없다? 그럼 이건 전부 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 그래서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지는 지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번을 보면. 그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됐죠?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다음 주 얘기를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다, 이 말이에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임야대. 오케이? 아까 이거는 문자고,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죠?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다, 이 말이에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잘 이리 와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도. 그럼 지적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글자가 무슨 도가 올 수 있다? 지적도는 임야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적도는 임야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것만 외워갑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것만 딱 공부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 등록이거든. 올해 시험은, 33회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출제를 했는데, 33회 때도 여기서 출제. 32회 때도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출제를 했는데, 출제위원이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 자, 이거를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자,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잠깐 와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느냐 이러면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죠. 그러면 출생신고라는 거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그래야 국가가 주민등록 번호를 보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네.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기 우리 옛날에 월드컵 할 때 거리 어머니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다 출생의 과정을 거친 거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주민등록 등본에 당연히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토지지, 토지. 그러면 전부 다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한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이든 평지라고 합시다. 산이든 도시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말로 하면은 왜 등록하는데?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는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토지도 부동산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막말로 해볼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엄청 좋지. 그럼 국가는 안 좋아요. 왜?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거래가 활발해야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 떨어져도 국가는 싫어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올라가면 세금은 많이 들어오지. 근데 민심이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기가 중요하다, 이 말,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장 일단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집값이 다운이 되면 거래가 없으면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부동산을 활성화 시켜야지. 그래서 개발 제한구 이런 걸, 그린벨트 이런 걸 해제를 시켜주는 거지. 투기 지역을 해제를 시켜주는 거지.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해제시켜주는 게 아니고 세금이 안 들어와서 해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정답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적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적은 사법부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이다, 그래서 행정부 때 우리는 아까 전에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이거는 알고 있죠? 네. 그럼 여기 오세요. 자, 정답입니다.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답입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이 국장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시험에 여기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토지. 이거를 옛날 시험에 이렇게 놨어요. 관리 토지를 지도공부에 등록한다 이래 놨거든. 맞다 틀리다? 아니, 모든 토지는 등록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도 사람도 남자이든 여자이든 태어나면 다 등록하는 거지. 남자는 등록하고 여자는 안 하고, 잘생기면 등록하고 못생기면 안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바꾼다 이 말입니다. 모든 토지를 관리 토지 이렇게가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맞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리로 오세요. 지도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어디서 들어는 봤죠? 자, 이걸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토지의 표시지. 맞죠? 네. 그럼 지도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를 토지 뭐라고 그런다? 이동이다. 다시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좀 전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럼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거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다, 변한다? 이거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소유자의 변동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X다? X죠, 그죠? 왜 X나?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지. 오케이? 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는 기출문제 지문을 갖고 예를 듭니다. 20년 동안 기출문제 지문이 제 컴퓨터에 있거든. 거기서 이런 게 시험에 내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여기 오세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자,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야 되지. 바로 잡아야 될 때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다, 지번 변경을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하면 여기 보세요.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소관청. 이때 키를 딱 잡으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본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토지 이동에 가장 흔한 게 분할이거든. 합병을 하거든. 그럼 분할 신청회로, 합병 신청회로 어디로 갑니까? 구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 구청에서 지적 사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뭐다? 토지 이동.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 소관청.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옵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줘서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요 용어를 한번 잘하고 들어가면은 공부하기 수월해요. 자, 이쪽 와보세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라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럼 신청 안 하면 직권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생각하냐면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는 거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 바뀔 수 있지. 맞죠? 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대당 다 고쳐야 됩니다. 이름 고치는 걸 소유자가 고쳐달라고 신청하느냐,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알아서 고쳐주는 게 시작, 직권.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를 내는데, 자, 요리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 밑에 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를 직권으로 청량하여 토지의 지분, 지목 결정하는 때에,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때 절차가 있거든, 절차. 그 절차가 제일 먼저 계획 수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잠깐만 요리를 볼게요. 자, 요리 보세요. 요리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자, 상식적으로 봅니다.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이 소리거든. 뭐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답은 여기까지 시험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무조건 여기서 끝내더라고요. 자, 이거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러면 32회 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답이었어요. 답인데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이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결정하려는 때에 이렇게 빈칸을 딱 해놨는 거라. 빈칸을. 그래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거든. 요거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러면 33회 시험은 그럼 어떻게 나왔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이거 읽어봐요. 시작. 시군구 별. 부득이한 경우는 시작. 읍면동 별. 그럼 이거 이해되잖아요. 왜? 지적은 항상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다? 시, 군, 구. 그럼 계획 수립도 시군구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이걸 낸 거예요. 작년에는 이것만 시험에 냈거든. 이것만 냈거든. 그 올해는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칸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칠판을 볼게요. 올해 시험에 이거를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칠판 밑에 거를 보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무슨 별로 일어났죠? 읽어봐요. 시작. 시군구. 부득이한 경우는 뭐다? 읍면동. 이렇게 갈로 해놓고, 요게 올해 시험이라. 작년도는 이걸 답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이걸 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문제를 내더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자, 정리할 때,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되거든. 이 글자를 익숙을 시키세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됐어요? 자, 통과. 좀 쉬었다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